동동이의 여행 어때? 요즘 항공권 가격도 물가도 다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 동남아 성수기 항공권 가격이 인당 30만원 초반대 수준이고 5성급 호텔 가격이 5만원보다 더 저렴해 마음껏 휴양을 즐겨도 부담이 없는 해외여행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나요? 이 조건에 가장 가까운 여행지는 바로 베트남 나트랑입니다. 하루 세끼 마음껏 먹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도 돈 걱정이 덜한 곳이죠. 저희는 24개월 미만 아이와 제 어머니를 포함하여 총 4인 5박 6일을 여행했고, 지도에 표기된 것처럼 숙소는 5성급 호텔, 식당과 관광지도 가고 싶은 곳은 다 가고 마사지도 마음껏 받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즐기면 여행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소문대로 나트랑은 저렴한지 확인하러 동동이와 함께 떠나보시죠. 베트남 나트랑은 1에서 3월이 건기의 기온이 낮아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성수기인 만큼 비수기 대비 항공권이 1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그만큼 여행하기 좋기 때문에 저희는 1월 말에 나트랑 여행을 떠났습니다. 깜란 국제공항에서 나트랑 시내는 차로 5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공항 픽업 서비스가 필수입니다. 저는 KK데이라는 어플을 통해 예약했는데 이 어플이 가장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2일을 하바나 호텔에서 묵었는데 첫날은 도착했을 때 늦은 시간이라 씻고 바로 잠들었네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조식당은 규모가 작진 않은데 워낙 사람이 많아 조금 밀리는 편입니다. 이 호텔은 가성비 5성급이라 확실히 조식이 인터컨티넨탈과 같은 고급 호텔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중 좋았던 것 위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국 김밥과 김치볶음밥, 떡볶이, 그리고 각종 김치류 등 한식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식 흉내는 냈는데 조금 아쉬운 맛이긴 하네요. 다음 좋았던 점은 빵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데, 먼저 와플, 식빵과 모닝바, 각종 데니쉬에 머핀까지, 옆에 크로아상도 있네요. 조식은 나트랑 가성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바나 호텔의 가장 기본 룸인 디럭스 시뷰룸에서 묵었는데 시뷰가 시티뷰 대비 1만원 정도 비싼 것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짐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좋았던 점은 기본 룸임에도 꽤 큰 욕조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룸에는 슈퍼 싱글 침대가 2개 있고 침대가 움직여서 성인 3명, 아이 1명 자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옆에는 소파와 책상이 있어 잠깐 일보기 좋네요. 시뷰룸이라 역시 바다가 잘 보이는데 하바나 호텔 옆이 공사 중이라 뷰가 조금 아쉽네요. 조식 먹고 쉬다가 잠시 수영하러 왔습니다. 메인풀 옆에 유아풀이 따로 있는데 크기가 커서 아이들이 놀기 정말 좋겠네요. 유아풀 바로 옆에 키즈존도 있는데 야외에 있어서 그런지 청결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메인 풀장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수영장의 절반이 그늘에 가려져 있어 오후에도 수영하기 정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사우나가 풀장 바로 옆에 있어서 수영하고 바로 몸을 씻기 좋네요. 사우나 내부에는 이렇게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가 있습니다. 특히 나트랑 호텔임에도 온탕이 있었던 점은 정말 좋았네요. 수영하고 나서 베트남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바로 마사지죠. 저희는 방에서 조금 쉬다가 하바나 호텔 내에 있는 스파샵에 갔습니다. 저는 2인 VIP실에서 받았는데 확실히 호텔 스파라 로컬 고급 스파들보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투스케 가린 적용 시 90분 아로마 기준 3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끝나고 나면 차와 생강과자를 주네요. 마사지를 받고 쉬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선택한 식당은 바로 호텔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ATM입니다. 걷다 보면 정부기관 같은 건물이 나오는데 여기는 공연을 하는 컨벤션 센터라고 합니다. 이 센터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직진하면 식당이 나옵니다.
참고로 나트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5성급 호텔인 리겔리어 골드 호텔 바로 옆에 있네요. 에티엠은 베트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인데 이전에는 항상 스모이 가든만 가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 와봤습니다. 내부가 베트남 전통 가옥 느낌이라 멋지지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는 건 많이 아쉽네요. 베트남 식당은 메뉴가 너무 많아 고민되는데 가격이 저렴해 일단 먹고 싶은 건 다 주문했습니다. 새우구이부터 반새우까지 총 8접시를 주문했네요. 여기도 맛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스모이 가든이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밥 먹고 해변 쪽으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나트랑을 정말 여러 번 왔는데도 나트랑 해변은 볼 때마다 멋있는 것 같네요. 나트랑의 1월 날씨는 초가을 날씨로 정말 선선하네요. 저녁에 바람이 불면 오히려 조금 추워서 아이와 같이 산책하신다면 담요를 꼭 준비하세요. 해변 정중앙에 탑점흥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찍고 가세요. 산책 후에 호텔로 복귀해서 저녁까지 쉬다가 저녁 먹을거리 구매하고 마트에서 간단히 장 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녁은 쉐라톤 호텔 1층에 있는 피자 포피스에서 브라타 치즈 햄 피자와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포장했습니다. 여기 브라타 치즈 피자는 정말 무조건 강추입니다. 쉐라톤 호텔 바로 옆에 매우 큰 쇼핑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에 스타벅스, KFC, 도미노 피자 등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은 다 있어서 간단히 저녁 먹기도 좋네요. 또한 골드코스트 쇼핑센터 5층에 롯데마트도 있어서 간식, 맥주 등 간단히 쇼핑하기 좋습니다. 선물로 많이 사시는 G7 커피와 코코넛 크래커는 저렴해서 부담없이 구매하기도 좋네요. 결국 저도 부담없이 많이 구매해 버렸네요. 그리고 웬만한 한국 제품은 여기 다 있으니 한국에서 따로 가지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날 저녁은 포장한 피자와 마트에서 산 맥주와 안주로 한잔하면서 마무리했네요. 다음날 아침 빈펄섬으로 가기 전 엄마와 산책을 나왔는데 해변이 너무 멋져서 사진 찍으시기 바쁘시네요. 결국 신발 벗고 물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참, 부모님과 여행 갈 때 이렇게 좋아하시면 정말 뭔가 너무 뿌듯해서 기분이 좋아지네요. 해변을 걷고 나면 몸에 묻은 모래가 가장 귀찮은데 수도가가 있어 정말 모래 씻고 가기 딱입니다. 하바나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빈펄섬에 들어가기 위해 케이블카와 보트를 타는 곳에 왔습니다. 하바나 호텔에 있는 나트랑 시내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그랩을 이용하면 편하게 올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직원분이 오셔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십니다. 새콤달콤한 웰컴티를 먹으면서 기다리면 알아서 체크인을 진행해 주시네요. 빈펄섬 내에 있는 리조트들은 이렇게 얼굴을 등록한 후에 얼굴 인식으로 모든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얼굴 등록이 조금 귀찮은 것만 참으면 이후에는 정말 편합니다. 빈펄섬에 들어가는 방법은 케이블카와 보트가 있는데 저희는 케이블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분이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네요. 이렇게 얼굴을 찍고 들어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케이블카를 타는 곳이 나옵니다. 평일인데도 줄이 조금 있네요. 다행히도 회전율이 빨라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되네요. 아기가 타도 괜찮을 정도로 케이블카가 안정적입니다. 빈펄섬 안에 있는 리조트들을 예약하면 무료로 해상 케이블카나 보트를 탈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듯 바다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뷰가 너무 좋네요.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는 보트도 보이네요. 보트가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이라 탈만합니다. 저기 왼쪽에 보이는 리조트가 바로 저희가 묵을 빈펄 나트랑 베이입니다. 바로 앞에 빈 원더스 대관람차와 식당 상점들이 있는 빈펄섬 입구 쇼핑센터가 보이네요. 케이블카를 타면 이 쇼핑센터를 지나가게 되는데 숙소 가는 카트 타기 전 간단히 요기하거나
커피 한잔 하기 좋습니다. 쇼핑센터도 뭔가 놀이공원 느낌이네요. 숙소 가는 카트를 타려면 쇼핑센터로 나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숙소동 가기 위해 한 번 더 얼굴 인식을 진행하고 3분 정도 걸으면 카트를 타는 곳이 나옵니다. 참고로 보트를 타고 오면 바로 이곳으로 온다고 하네요. 안에서 기다리다가 카트를 타고 리조트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동하는 동안 빈펄섬의 리조트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빈펄섬 내에는 4개의 리조트가 있는데 먼저 저희가 지금 있는 빈펄섬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빈펄 럭셔리가 있습니다. 빈펄 럭셔리는 원베드 풀빌라형 리조트로 연인 고객에게 딱 맞는 리조트입니다. 다음 메리어트 리조트는 원래 빈펄 디스커버리로 운영되던 곳인데 시설은 그대로고 이름이 변경되었네요. 빈펄섬 내에서 가장 넓은 풀빌라 동을 가지고 있어 가족 여행객이 많고 골프장이 가까이 있어 골프장 이용객도 많다고 하네요. 메리어트 위에 있는 빈펄 리조트는 빈펄섬 내에서 가장 오래된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다른 리조트 대비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묵은 빈펄 나트랑 베이 리조트는 빈펄 리조트 대비 신식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야외 풀과 프라이빗 비치가 넓어 가장 인기가 많은 숙소입니다. 가성비인 빈펄 리조트 대비 가격이 2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더 신식인 시설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로비까지는 카트로 10분 정도 걸리네요. 확실히 휴양지 리조트답게 넓고 화려합니다. 평일에 와서 그런지 체크인은 밀리지 않았습니다. 빈원더스 관련 꿀팁을 드리면 체크인 데이에 빈원더스 티켓을 구매하면 하루 종일 빈원더스를 들어갔다 나갔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아웃 데이에는 불가하다고 하네요. 여기는 특이하게 체크인 수속을 한 다음 캐리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다를 건너기 전 캐리어를 맡기기 때문에 캐리어가 잘 왔는지 체크가 필요한 거죠. 저는 실내에 없어서 실외까지 나왔네요. 다행히도 실외에서 찾았습니다. 짐은 체크만 완료하면 룸까지 알아서 올려줍니다. 저희는 늦게 체크인을 해서 그런지 엘리베이터에서 한참 떨어진 룸을 배정해 줬습니다. 리조트가 정말 넓네요. 저희는 디럭스 더블룸을 예약했는데 들어왔는데 기본키가 꽂아져 있네요. 화장실은 기본 룸임에도 샤워실과 욕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정말 넓네요. 방은 넓진 않지만 작은 테이블이 있고 킹 사이즈의 베드가 하나 있습니다. 쉴 수 있게 작은 소파도 있네요. 창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고 저희는 돈도 아낄 겸 산 전망으로 예약했는데 정말 산만 보이네요. 반대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희는 1박만 해서 짐은 최소한으로 풀고 바로 수영을 즐기러 야외풀에 왔습니다. 나트랑 시내 호텔은 대부분 고층 인피니티 풀이라 이러한 휴양지 감성을 제대로 느끼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는 빈펄섬 내에 있는 리조트에 숙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서아도 수영을 즐기러 왔는데 할머니 품에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특히 빈펄섬 리조트들이 좋은 게 야외 풀과 프라이빗 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해변과 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비치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이쁘게 조성해 놨습니다. 프라이빗 해변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서 리조트 내에서 정말 맘먹고 원 없이 놀 수 있네요. 이렇게 선베드도 무료라 해변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서아도 해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쉬고 있네요. 아이와 오셨다면 튜브가 필수인데 야외풀 한켠에 바람 넣는 곳이 있어서 편합니다. 여기는 공기주입기를 따로 안 가져와도 되네요. 제가 1년 전부터 푹 빠져있는 해먹 튜브인데 휴양지 풀에서 이용하면 이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서아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완전 싫어하네요. 결국 다른 방법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이 방법은 괜찮아서 다행이네요. 결국 저희 어머니도 해먹튜브의 매력에 빠지셨습니다. 야외풀 옆에는 작은 규모의 야외 놀이터와
키즈 카페 수준의 키즈 클럽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장난감 놀이방이 있고 이렇게 볼풀장도 크게 있습니다. 키즈 클럽 규모가 정말 크네요. 또한 지친 아이들을 위해 침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키즈 클럽은 나트랑 최고 시설인 것 같습니다. 물놀이를 마치고 방에서 쉬다가 저녁 뷔페를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식당 입장할 때도 얼굴만 인식하면 됩니다. 저희는 석식미 포함이라 현장에서 결제했네요. 나트랑베이 뷔페 식당은 자리가 넓어서 석식은 어느 시간에 와도 여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석식이라 그릴 요리가 다양해서 좋았습니다. 폭립, 양고기 스테이크, 치킨 윙, 염소고기, 생선구이, 대왕 오징어 구이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코리아 BBQ 코너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삼겹살과 닭구이가 있네요. 그 옆에 쌈채소와 쌈장이 있는데 완전 한국인 맞춤이네요. 스시와 해산물 요리도 그릴 요리만큼 다양한데 롤과 초밥 종류도 많이 있고 해산물찜과 회 종류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장이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보시다시피 디저트도 다양한데 이 중에서 망고 타르트는 꼭 드셔보세요. 과일도 즉석에서 깎아주는 망고와 수박도 있어서 정말 원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치나저 호텔답게 키즈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튀김 메뉴에 각종 디저트 메뉴까지 잘 준비되어 있네요. 정말 뷔페 하나는 나트랑에서 탑인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항상 해야 하는 것, 바로 저녁 산책이죠. 빈펄 나트랑베이의 해변 야경이 워낙 좋기로 유명해서 해변 산책을 나왔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멋지네요. 리조트 건물도 저녁에 불빛이 켜지니까 너무 멋집니다. 산책 후 마무리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잇몸 일으키기 대결이 펼쳐졌는데 뭔가 둘 다 엉성한 것 같네요. 리조트 해변에 더 라군이라는 비치클럽 바도 있습니다. 야외에 있어 해변이 바로 보이는데 휴양지에 와 있다는 걸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먹고 한잔하러 오면 딱이네요. 저녁에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나왔네요. 귀요미 소화도 같이 나왔습니다. 걷다 보니 풀빌라 동이 보였는데 역시 멋지네요. 운이 좋게도 직원분이 허락해 주셔서 가장 비싼 3베드룸 풀빌라를 찍을 수 있었는데 먼저 트윈룸, 다음 더블룸, 마지막은 가장 넓은 야외풀과 연결되어 있는 더블룸이 있습니다. 방마다 화장실은 다 있는데 가장 큰 방에만 욕조가 있네요. 거실에는 다이닝 공간과 넓은 소파룸이 있습니다. 이 소파룸에서 바로 야외풀과 연결이 돼서 아이들이 놀기 정말 좋은 구조네요. 근데 1박 가격이 후덜덜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가는 중인데 골프 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네요. 비용이 국내의 7-80% 수준이라 골프 여행도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산책 후에 바로 조식당으로 왔습니다. 어제 석식과 동일한 식당이라 조식 중 좋았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한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런지 얼큰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전날 한잔 하셨다면 해장하기 딱이네요. 또 다른 한식으로 김치전도 있고 오이무침, 무김치, 배추김치 등이 있네요. 맛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조식에서 가장 중요한 빵 종류도 다양한데 시브레드와 각종 데니시 및 머핀도 있고 크루아상, 모닝빵과 그 옆에 도넛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빵 맛도 전체적으로 훌륭하네요. 마지막으로 쌀국수도 닭, 소고기, 피시 등 3가지 종류로 다양해서 기호에 맞게 골라 먹기 좋았습니다. 여기 뷔페는 석식 조식 모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먹기 위해 이 리조트를 예약해도 괜찮겠네요. 체크아웃 전 간단히 헬스를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나왔습니다. 빈펄 나트랑베이 헬스장은 본관에서 카트를 타고 7분 정도 가야 해서 조금 불편하네요. 이렇게 별채로 따로 있어서 본관에 있다면 정말 맘먹고 와야 합니다.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건은 제공되네요. 라이프 피트니스 기구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러닝머신과 사이클, 각종 머신 기구들이 있고 프리웨이트 기구들도 정말 잘 갖춰져 있네요. 물도 있어서 운동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헬스장 바로 옆에 아코야 스파가 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마사지샵 느낌이네요. 처음엔 스파를 받으려고 했는데 가격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스파룸은 이렇게 연못 주변에 독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파룸 내부는 아코야 스파만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끝나고 샤워할 수 있는 욕조도 있습니다. 욕조가 없는 1인룸은 이렇게 공용 공간에 와서 온탕과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를 즐길 수도 있네요. 리조트 체크아웃하고 난 후 빈 원더스를 즐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리조트 로비에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인터넷가보다 투숙객 할인 적용받아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하네요. 드디어 빈 원더스 도착. 2023년에 왔을 때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었는데 드디어 들어가네요. 저희는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보기 위해 먼저 빈펄 동물원에 갔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빈 원더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면 먼저 빈 원더스의 입구는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동물원이 있고 왼쪽에는 놀이기구가 있는 어드벤처랜드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린이 전용 놀이기구와 메인 광장이 있는 페어리랜드가 나옵니다. 페어리랜드 바로 옆 해변 쪽에 작은 규모의 아쿠아리움이 있고 아쿠아리움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트랑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가 나옵니다. 워터 슬라이드, 유수풀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구들이 많아서 물놀이하기 최고라고 하네요. 다음 워터파크 위쪽에 매우 큰 식물원이 있는데 식물원 내에 있는 대관람차가 이 빈펄섬의 시그니처로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빈 원더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가 바로 알파인 코스터인데 알파인 코스터는 어드벤처랜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빈 원더스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음에도 정말 규모가 엄청난 테마파크인 걸 한눈에 알 수 있네요.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어오면 킹스 가든이라는 동물원이 나옵니다. 뭔가 서아보다 제가 더 신난 것 같네요. 동물원은 에버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동물 친구들은 다 있습니다. 주요 동물 친구들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동물원에서 빠질 수 없는 사자가 있습니다. 서아가 보자마자 무서운지 손사래를 치네요. 사자가 무서운 건 본능적으로 느껴지나 봅니다. 사자 옆에 백호도 있습니다. 이게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눈을 마주치니까 조금 무섭네요. 이렇게 멀리서 흑곰도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제대로 못 보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리벽을 설치해 놓은 곳에서는 정말 가깝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눈앞까지 오네요. 아프리카에 사는 하이에나도 더위에 지친 걸 보니 동남아가 덥긴 덥나 보네요. 맹수 이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랑말도 있고 서아가 왔다고 일어나서 반겨주는 사슴도 있네요. 그리고 이 동물원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버드월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정말 많은 새 친구들이 보이는데 서아가 인사도 할 만큼 새를 좋아하네요. 버드월드에서 나오면 바로 홍학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홍학 앞에서 결혼기념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홍학이 고귀함과 장수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동물원 투어를 마치고 간단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롯데리아가 있어 반가워서 바로 고했습니다. 빈원더스 내에 식당 이용 팁을 드리면 대부분 베트남동 현금만 받기 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식당은 자리가 넓어서 아이와 같이 오기에는 무리가 없네요. 밖이라 덥지만 뷰가 좋은 자리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점심을 먹고 놀이기구가 있는 어드벤처랜드로 왔습니다. 놀이기구가 많이 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줄이 하나도 안 밀리네요. 저희 어머니가 신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놀이기구는 재미있나 봅니다. 놀이기구가 생각보다 스릴 넘치네요. 번지점프 놀이기구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건 좀 무서웠습니다. 어드벤처랜드에서 페어리랜드로 가려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페어리랜드가 나옵니다. 페어리랜드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정말 많은데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회전목마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아는 키가 90cm가 안 돼서 회전목마를 탈 수가 없네요. 다른 놀이기구들도 다 시도해봤는데 키 90cm 제한이 있네요. 결국 놀이기구는 하나도 못 탔습니다. 그래도 페어리랜드 중앙에 크게 키즈존이 있어서 90cm가 안 되는 작은 아이들도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정말 큰 키즈카페 규모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구도 정말 많네요. 서아도 띠띠빵빵 자동차도 타고 이랴이랴 말도 타고 뚝딱뚝딱 블록도 쌓으면서 신나게 놀았네요. 페어리랜드에서 나가면 메인 광장이 나오는데 광장이 정말 넓습니다. 여기에서 저녁에 레이저쇼도 한다고 하니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아쉽습니다. 나가는 도중에 퍼레이드를 봤는데 생각보다 매우 화려하네요. 서아도 신기한지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언니 오빠들이 귀여운지 계속 인사를 해줍니다. 결국 서아의 원픽은 토끼 인형이네요. 신나서 손을 흔드는 줄 알았는데 무서웠나 봅니다. 가는 도중에 범퍼카가 보이네요. 범퍼카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2번 정도 타고 빈원더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빈원더스에서 일정보다 더 오래 있어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 바로 보트를 타고 나트랑 시내로 나왔습니다. 보트 속도가 정말 빨라 육지까지 10분도 안 걸리네요. 저녁 6시에 인터컨티넨탈 호텔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나트랑 시내 최고의 호텔답게 도착하는 순간부터 풀케어를 해주시네요. 간단히 체크인 수속을 하고 나면 한국어로 된 호텔 시설 안내문을 주시는데 이해하기 편하네요. 체크인 후에 반까지 직원분이 따라오셔서 객실 안내도 해주시고 짐도 옮겨주시는데 역시 최고급 호텔은 다르네요. 저희는 기본 룸인 클래식 룸을 예약했는데 들어오면 이렇게 큰 드레스룸이 있어서 짐 정리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화장실도 있네요. 옷방 옆에 위치한 샤워실은 보기보다 더 큰 욕조가 있고 그 옆에는 구분된 샤워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는 샤워실에서 바로 이어져 있는데 기본 룸임에도 거실과 침대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소파 옆에 스낵바가 있는데 안을 열면 주류 스낵들이 다양해서 정말 먹고 싶게 만들어 놨네요. 냉장고를 여니 맥주 음료들이 시원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을 열면 작게 발코니도 있는데 여행 와서 아이 재우고 한잔하기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CTV 룸을 예약했는데 CTV도 나쁘지 않고 옆으로 해변뷰도 나름 잘 보이네요. 서아도 호텔 침대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좋아하네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정말 친절하시네요. 첫날 포장해서 먹었던 피자 포피스가 너무 맛있었고 바로 옆에 있어서 다시 먹으러 갔습니다. 네 번째 날 저녁은 여기서 피맥하면서 마무리했네요. 호텔 하루의 시작은
바로 조식이죠. 인터컨티넨탈 나트랑 조식은 로비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조식당이 넓은데도 사람이 많이 밀리네요. 자리에 앉아 커피나 티를 주문하면 가져다 줍니다.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조식은 나트랑 시내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는데, 먼저 한식이 종류도 많고 맛있습니다. 두부조림, 제육볶음, 국물 떡볶이, 김치찌개까지 모든 한식이 고향의 맛이 나서 정말 많이 먹었네요. 누들과 계란 요리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누들이 8종류가 있는데 매콤한 국물도 있어 취향 저격이네요. 간단히 먹기 좋은 베트남 음식 반미도 있고 소고기 볶음면도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은 과일이 정말 다양한데 패션프루츠, 캔탈로프 멜론, 오렌지, 용과가 있고 용안, 포도, 바나나, 귤, 사과가 있습니다. 그 옆에 구아바, 파파야, 수박, 망고가 있는데 정말 없는 과일 찾기가 더 어렵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각종 착즙 주스들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퀴즈 메뉴는 종류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따로 준비되어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푸딩과 각종 도넛, 데니시도 있습니다.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아이스크림 코너도 있네요. 나트랑 호텔 중 여기서 소화가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와 오셨다면 강추입니다. 조식 먹고 방에서 쉬다가 소화도 할 겸 호텔 수영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유아풀인데 공간은 넓지만 물이 좀 차가워서 아쉬웠네요. 메인풀 옆에 풀바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수영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메인풀인데 구조가 특이해서 SNS용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저는 구조가 복잡해서 수영하기에는 조금 불편했고 실내풀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수건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호텔 헬스장과 스파는 메인풀과 이어져 있어서 수영과 연계해서 헬스하거나 스파 받기 좋습니다. 들어오면 우스파, 좌 헬스장이네요. 헬스장은 매트릭스나 테크노진 같은 좋은 기구들로 기본적인 머신들이 하나씩 다 구비되어 있고 프리웨이트 기구들도 잘 갖춰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 구색만 맞춰놓은 헬스장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헬스장 옆에 사우나 시설을 잘 갖춰 놓아서 운동 후에 피로를 풀기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개별 샤워실이 있고 옆에 마사지 샤워실도 있네요. 사우나는 건식 사우나와 습식 사우나가 있는데 탕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네요. 아이와 같이 오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키즈 시설인데 인터컨티넨탈은 퀴즈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존도 있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학실,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직원이 아이와 같이 놀아줘서 너무 편하네요. 5번째 날은 호캉스를 하기로 마음먹어서 방에서 쉬다가 점심을 먹으러 호텔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이 있어서 주문하기 편하고 호텔 레스토랑임에도 가격대가 합리적이네요. 망고 빙수 같은 디저트도 맛있고 스낵도 맛이 나쁘지 않네요. 조식을 늦게 먹었다면 간단히 점심 해결하기 좋습니다. 호캉스의 끝판왕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스파죠. 미리 예약하고 스파샵에 왔습니다. 확실히 최고급 호텔 스파샵이라 그런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저희는 커플룸에서 받았는데 스파룸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고 방에 샤워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조금 실망스럽네요. 마사지도 시내 스파샵과 크게 차이가 있진 않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호캉스를 즐기고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식당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무제한 랍스터를 먹을 수 있는 응온 갤러리입니다. 시타딘스 호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식당도 매우 깔끔한 편이라 아이와 같이 오기 좋습니다. 식당 앞 리셉션에서 예약 번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식당 자리가 생각보다 정말 넓은데 저희는 오후 5시 30분 예약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진 않았습니다. 근데 1시간 정도 지나면 식당이 거의 다 차니 여유롭게 드시려면 일찍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랍스터는 4종류가 있는데 실리, 갈릭, 치즈, 그리고 후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 무제한인데 확실히 랍스터는 물려서 생각보다 많이 먹진 못하네요. 서아도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네요. 뷔페라 랍스터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먼저 해산물, 스시롤, 각종 고기 요리, 디저트, 과일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맛은 그닥이라 랍스터를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일 음료와 탄산 음료가 무료인 건 정말 좋았네요. 호텔로 걸어서 돌아가던 중에 야시장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나트랑 야시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가공식품부터 옷까지 파는 품목은 다양합니다. 가격도 시내 마트보다 저렴한데 제품의 질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서하도 야시장이 신기한지 눈이 동그래지네요. 야시장 가는 길에 행위예술도 하고 있어서 구경할 게 많아 재미있네요. 다음날 인터컨티넨탈 체크아웃을 하고 반나절 지낼 곳으로 24년 4월에 오픈한 파나마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로비가 사진보다 조금 작긴 했지만 그래도 신상 호텔답게 깔끔하네요. 반나절 호텔에 4만원이 좀 아깝긴 하지만 화장실에 욕조도 있을 만큼 객실 컨디션이 좋은 편입니다. 침대도 트윈베드가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서류 책상과 소파도 작게 있네요. 호텔 자체가 도심에 있어 뷰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하도 여행 마지막 호텔이 마음에 드는지 신났네요. 호텔에 간단히 짐 정리해놓고 나트랑의 필수 코스 쓴모이 가든에 왔습니다. 이 식당이 부산에 지점을 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통할 만큼 맛있긴 하죠. 역시 여기에서도 아끼지 않고 8접시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먹어도 정말 명불허전이네요. 서하도 나트랑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아내가 픽한 감성 카페로 걸어가는 중인데 유모차를 끌고 가기에는 길이 너무 안 좋네요. 들어가는 길부터 뭔가 인스타 감성이 느껴지네요. 주말임에도 사람이 많이 붐비진 않았습니다. 가격대는 로컬 카페들보다 조금 비싼 편이네요. 뭔가 미로에 와 있는 느낌이라 화장실 갔다가 자리 찾는데 한참 걸렸네요. 저희는 망고 2잔과 라떼를 주문했는데 라떼 컵이 감성 있습니다. 비행시간이 다음날 새벽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호텔 30층에 있는 인피니티 풀에 왔습니다. 풀장이 생각보다는 좁은 편인데 사람이 없어서 여유롭게 수영하기 좋네요.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나름 해변뷰도 나옵니다. 인피니티 풀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옆에 키즈존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 가기 전 마지막 만찬으로 한국식 BBQ 전문점인 베테랑에 왔습니다. 이 식당이 인기가 많아서 20분 이상을 기다렸네요. 식당 안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가격은 우대갈비 500g에 5.8만원, 삼겹살 1인분에 1.4만원으로 한국 식당과 가격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싼 편이네요. 맛도 진짜 국내 고깃집과 똑같습니다. 나름 불쇼도 해주셔서 보는 재미도 있네요. 여행 중 한국 BBQ가 땡기시면 추천드립니다. 밥 먹고 칵테일 한잔하러 리겔리어 골드 호텔에 있는 스타나이트 바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러 번 와봤는데 정말 뷰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칵테일 한 잔과 함께 나트랑 5박 6일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서화도 유기농 우유 한 잔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했네요. 나트랑 5박 6일 동안 정말 원 없이 플렉스한 최종 여행 비용은 유아 포함 4인 기준 총 299만 5,696원입니다. 참고로 이는 성수기인 1월 기준 비용으로 비수기인 7에서 8월이면 대략 256만 5,200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성인 2인 기준 비용은 총 232만 36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나트랑은 패자 같은 해외여행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트랑 여행 관련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